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여러분, 오늘은 마지막 수업이고요. 마지막 수업인데, 3시간 동안 수업한 날이에요. 열심히 한번 공부해 봅시다. 어, 1월 19일, 이번 주 일요일에 시험 보는 분들은 특별히 더 집중해서 공부해서 좋은 성적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아직 안 보, 아직 안 온 학생들이 있는데, 10시부터 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네, 여기 계시네요. 오늘은 13, 14, 15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유잉잉 씨도 왔고요. 네. 자, 오늘은 뭐야? 이게 어휘 및 문법 5번째 시간입니다. 근데 이 문법이나 어휘인데 어휘 쪽으로 가볼까요? 어휘 중에서 관용어라는 게 있어요. 관용어 여기 보면 이게 습관이란 뜻이에요. 습관, 습관. 이건 사용이란 뜻이고요. 이건 말이란 뜻이죠.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말. 써볼게요.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말.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왜냐면 그냥 단어만 가지고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 그런데 이 관용어가 한국어에 몇 개가 있을까요? 몇백 개 있겠죠? 한 300개 있겠죠? 300개. 선생님, 이 300개를 다 알아야 되나요? 아니요. 그럼 몇 개 정도 알아야 되나요? 제가 봤을 때 한 20개 알면은 그냥 토픽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 또 이거를 다 알면 관용어 푸는데 문제가 없나요? 네,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으니까 저만 믿고 이 관용어를 배워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나온 것들이 또 나오니까 이것만 알면 돼요. 자, 해봅시다. 최근 미술 전시회 수요가 증가하면서 돈벌이에 급급한 전시회가 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돈벌이, 요 말은 좀 알아둬야 돼요. 수익, 돈을 버는 거에만
급급하다. 요거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치중이라고 얘기했죠. 치중하다.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돈벌이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어? 일부 전시 관계자들이 전시 포스터 등 홍보 자료에 복제품이라는 거 뭐야? 카피죠, 카피. 복제품 전시임을 밝히지 않고 입장료 수입만을 챙기는 것이다. 그죠? 수입만 챙기는 겁니다. 수입만. 전시장을 찾아와서야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관람객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전시 행태라는 게 뭐냐면 이런 행위, 행동, 모습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약간 이 행태라고 얘기하면 부정적으로 써. 나쁜 이런 나쁜 짓 할 때. 자, 이런 전시 행태가 미술계 발전에 어 뭐라고 해야 돼? 방해가 될 수 있다.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또 방해가 되다 이걸 쓰면 되겠네요, 여기. 우려한다, 걱정한다 꼭 알아두시고요. 전시에 실망한 사람들이 미술에 대한 관심을 아예 완전히 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리 요것도 얘기를 할게요. 찾아와서 야는 뭐라고 그랬어요? 느낌이죠, 느낌. 어떤 느낌이냐? 늦게라는 느낌. 늦게. 미리 알았던 게 아니야. 전시장에 왔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너무 늦게 알았어. 원래 전시장에 오기 전에 표를 사기 전에 알았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알았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가 방해가 될 수 있다, 방해가 되다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발목을 잡다라는 표현입니다. 발목을 잡다. 자, 그러면 이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입맛에 맞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국 음식을 먹어. 한국 음식. 한국에 와서 한국 음식을 먹었는데 맛있다. 맛있다. 오, 그럼 어때요? 오, 내 스타일이야. 맛있어. 이럴 때 입맛에 맞다. 어때요? 한국 음식이 입맛에 맞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요거는 진짜 입맛에 맞는 건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임준 씨 수업, 임준 클래스 임준 클래스 마음에 들어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맞나요? 네, 맞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저하고 스타일이 맞는 것 같아요. 이럴 때 뭐라고 하냐면, 임준 선생님 수업이 제 입맛에 맞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아요. 임준 선생님 수업이 음식이에요? 음식은 아니에요. 하지만, 짜잔, 취향에 맞다. 마음에 들다. like. 이럴 때 입맛에 맞다라고 얘기한다. 알겠죠? 입맛에 맞다. 자, 여러분들이 넷플릭스, 넷플릭스에서 드라마를 선택하죠. 영화를 선택할 때. 어떤 영화를 선택해요? 내 입맛에 맞는 영화, 내 입맛에 맞는 드라마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때 입맛에 맞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 마음에 들다, 내 취향에 맞다. 이것이 입맛에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슴을 울리다. 이건 좀 간단하죠. 여러분들이 그냥 느껴질 거예요. 가슴을 울리다. 이거는 감동적이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가 나의 가슴을 울렸다. 무슨 뜻이에요? 그 영화가 감동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음악이 나의 가슴을 울린다. 또는 가슴을 울리는 음악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감동적인 음악.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발목을 잡다. 이게 답이었죠. 발목을 잡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내가, 그게요. 저는 이런 그림을 쓰고 싶었는데, 예. 없더라고요. 여기가 발목이죠, 발목. 발목인데, 내가, 나는 앞으로 가자!
이렇게 하는데 누가 여기서 짜잔 이렇게 발목을 잡고 가지 마! 안 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방해하는 거죠. 방해하다. 그래서 방해하는 것을 발목을 잡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 그러니까 발목 잡지 마. 이러면은 방해하지 마. 나를 못 가게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손을 맞잡다. 요거 보면 알겠죠? 함께 일하다. 함께 일하는 거. 서로 돕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땡땡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협력하다. 손을 맞잡다. 선생님, 손을 잡다는 알겠어. 이 맛은 뭐예요? 맛. 서로라는 뜻이죠. 서로. 함께. 함께. 이런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맞절. 맞절 뭐예요? 서로 절하는 거죠. 함께 절하다. 함께 절하다. 이 사람도 이렇게 절하고요. 이 사람도 이렇게 절합니다. 이렇게. 이걸 맞절이라고 하죠. 맞벌이 봅시다. 맞벌이. 맞벌이는 뭐예요? 함께 돈을 버는 거죠. 함께. 누구랑? 남편이랑 아내랑, 아내랑 함께 돈을 벌어요. 그걸 맞벌이라고 합니다. 맞잡다. 함께 잡다. 이런 뜻이죠. 어? 아, 네네. 자, 그러면 이제 22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합시다.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네, 보면, 자, 복제품 전시회는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 아니요,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입장료 수입만을 챙긴다. 오히려 입장료를 더 열심히 받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다. 자, 그 다음에요. 어, 최근 미술 전시회를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이런 말은 없었습니다. 그죠? 그런 말은 적다, 많다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또 뭐 얘기했냐? 전시회에서 복제품을 전시하는 일이 점점 줄고 있다. 아, 이런 말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복제품 전시를 하는데, 카피요, 카피, 카피. 복제품 전시를 하는데, 미리 얘기를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답은 뭐냐? 복제품 전시회인지 모르고 전시회를 방문한 관람객들이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요거요. 전시장을 찾아와서야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다. 누가요? 관람객들이. 관람객들이 전시장에 왔어요. 전시회에 왔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복제품이네. 카피네.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복제품인지 모르고 전시회를 왔습니다. 늦게 알았어요. 복제품이라는 걸 늦게 알았어요. 예, 답이 되겠죠? 네. 소방관은 재난 현장에서 끔찍한 상황을 자주 접하기 때문에, 접한다라는 게 경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정신건강의 위험에 따르다. 최근 이러한 문제가 심각해지자 인주시가 해결을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뒤에를 봅시다. 인주시는 빠른 시일 내에 정신건강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문제를 겪는 소방관이 있으면 전문 상담사를 보내 상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이게 무슨 뜻이야? 그리고 또한 게다가 and 이런 뜻이에요. 심리 안정 프로그램 개발과 진료비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예산이 뭐냐면 돈을 쓸 계획. 이걸 예산이라고. 예산. 더 돈을 쓸 계획을 확보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인주시에서는 뭘 했습니까? 인주시에서. 인주시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인주시가 뭐 했습니까? 조사했어요. 조사했어요. 그 다음에 상담 준비하고 있어요. 상담. 그 다음에 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에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죠. 열심히. 열심히. 그죠? 이거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발벗고 나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하나씩 봅시다. 등 떠밀다라는 말이 있어요. 등 떠밀다. 이 사람 보면요. 이 사람 보면 이 일을 하고 싶어요. 아, 제가 가서 하겠습니다. 아니죠. 아니에요. 아닌데 하기 싫어. 하기 싫은데 야, 빨리 해. 그래. 아, 네가 해. 아, 네가 하는 게 좋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막 미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에서도 푸시라는 말을 쓰나요? 푸시? 푸시. 하기 싫은데 자꾸 밀어. 네가 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을 떠밀다 라고 얘기했다. 근데 요거는요. 이렇게 더 많이 얘기합니다. 등 떠밀려서 어떤 것을 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임준 씨가 지금 어디 갔냐? 세미나에 갔습니다. 세미나. 다른 사람들이 막 있는데 네. 세미나에 가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물어봤죠. 어머, 지금 임준 씨 회사에서는 임준 씨가 오셨군요. 이 세미나에 관심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이 세미나에 관심이 없어요. 저는 오기 싫었어요. 저 되게 바빠요. 그런데 왜 왔어요? 왜 왔냐면 임준 씨가 이 회사에서 이렇게 다른 직원들이 있겠죠. 다른 직원들이. 다른 직원들이 있는데, 자, 세미나를 한 명이 가야 되는데, 누가 가면 좋을까요? 아, 임준 씨가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임준 씨가 그 일에 적합합니다. 네, 임준 씨를 보냅시다. 아니에요, 저 가기 싫어요. 아유, 임준 씨가 잘해. 임준 씨가 가세요. 그래서 가기 싫었는데, 억지로 왔습니다. 억지로. 죠? 그럴 때, 아, 저 오기 싫었는데 등 떠밀려서 왔어요. 등 떠밀려서 참석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여러분들은 아닌데 학생들 중에 학생들 어떤 학생들? 유학생들. 유학생들 중에 물어보면 왜 한국에 유학을 왔어요? 어떤 학생들은 저는 한국 문화가 너무 좋아요. 저는 BTS, 블랙핑크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왔어요. 저는 한국에서 취업하고 싶어서 왔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학생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엄마가 가래요. 어, 엄마가 가래요. 아빠가 가래요. 그래서 왔어요. 저는 한국을 몰라요. 한국이 싫어요. 그런데 왔어요. 어떻게 왔어요? 등 떠밀려서 왔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이를 억지로 시키거나 부추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눈을 맞추다. 이건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이렇게 눈을 맞추다. 서로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다. 이거 별로 의미가 없고요. 우리는 요거 특별하게 입을 맞추다를 보도록 합시다. 요거는 키스죠. 실제로 입을 맞추다라고 얘기합니다. 입을 맞추다. 그래서 키스를 한국어로 입맞춤. 선생님, 뽀뽀 아니에요, 뽀뽀? 네, 맞아요. 뽀뽀, 입맞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 다 쓰는 말이에요. 입을 맞추다. 이렇게도 써요. 입을 맞추다. 이거는 관용어가 아니라 실제로 입을 맞추는 거죠. 네. 그런데 관용어로 쓰이는 입을 맞추다는 요겁니다. 요거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A 학생과 B 학생이 선생님에게 거짓말을 할 거예요. 거짓말. 거짓말 할 거예요. 거짓말. 거짓말 하려고 그러는데 A 학생이 하는 말이랑 B 학생이 하는 말이 다르면 선생님이 이 녀석들 거짓말하고 있구나. 이럴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미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미리 이야기를 해서 거짓말을 잘 만들어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똑같은 말. 자, 예를 들어서, 요거를 이렇게 합시다. 뭐, 어떤 나라?
X 컨트리, X 컨트리에서 온 나라 학생들이에요. 학생들이야. 그러면 A가 둘 다 이제 X 컨트리에서 온 학생들이라서 선생님한테 임준 선생님이 어제 왜 학교에 안 왔어요? 그랬더니 얘가 똑같이 거짓말을 한 거죠.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명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 올 수 없었습니다. 얘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선생님. 우리 X 컨트리에서는 1월 16일이 아주 중요한 명절이에요. 그래서 학교에 올 수 없었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걸 입을 맞추라라고 얘기해요. 이게 보통 어디에서 있는 일이에요? 경찰서. 경찰서에서 범죄자들 있죠. 크라임. 나쁜 사람들이 경찰에게 똑같은 거짓말을 하는 거. 야, 니네 입 맞췄지? 입을 맞췄지?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이게 정답이었죠. 발 벗고 나서다, 적극적으로 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모내기 하는 장면인데 모내기 뭐야? 농사를 시작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농사를 시작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임준 씨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 아이가 선생님! 선생님! 이렇게 불렀어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런데 임준 씨가 지금 어 무엇을 입고 있어요? 수트, 양복, 정장을 입고 있죠. 정장을 입고 있어서 아, 제가 지금 정장을 입고 있는데 도와드릴 수가 없네요.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렇게 하지 않고 오케이, 오케이 한 다음에요. 어떻게 하냐? 신발을 벗어요. 구두. 신발을 벗어.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어. 양말을 벗어. 그 다음에 여기에 첨벙 뛰어들어서 임준 씨가 여기서 열심히 발이 없죠? 신발, 양말이 없습니다. 신발, 양말이 없고 열심히 어떻게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거를 발 벗고 나서다. 알겠죠? 여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한국에서는 이 논인데 논. 논에서 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도와줄 때 일단 신발, 양말 벗는 거야. 신발, 양말 벗는다? 그러면 적극적이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발 벗고 나서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 그림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에 땀을 쥐다. 라는 것은 이제 긴장하다 이런 뜻인데 그림을 잘 찾았어요. 손에 땀을 쥐다. 그런데 긴장하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언제 긴장합니까? 시험을 볼 때 긴장하죠. 예를 들어서 면접, 인터뷰 시험을 볼 때 긴장을 합니다. 발표를 할 때도 긴장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경기를 할 때도 긴장을 할 수 있죠.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언제 긴장하는 걸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거나 와치 영화를 보거나 경기를 보거나 볼 때 긴장하는 거 그때 손에 땀을 쥐다. 어떤 것을 보면서 경기를 관람하면서 그다음에 영화를 보면서 긴장하는 거 있잖아. 오오오오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거를 손에 땀을 쥐다. 손에 땀을 쥐면서 봤어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기. 요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죠? 볼 때. 자,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골라보도록 합시다. 여기 보면, 어, 소방관 심리적 어려움은 최근 많이 해소되었다. 아직 아니죠. 이게 생각할 수 있고요. 정신건강 조사를 모두 마쳤다. 뭐라고요? 조사를 실시하고 문제를 겪는, 실시하기로 했다. 이렇게 연결하면 되죠.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것도 not yet. 입니다. 자, 인주 씨는 소방관 심리 안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뭐야?
심리 안정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돼?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했죠. 운영할 계획이 있으면 뭘 해야 돼?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돈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돈 준비했다. 아, 이거 맞아요. 그죠? 돈을 준비했다. 그래서 운영할 계획이다. 돈이 준비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프로그램은 하게 되는 겁니다. 돈이 제일 중요하니까. 소방관이 정신건강 상담을 받으려면 상담사를 찾아가야 된다. 요게 좀 애매한데, 소방관이 정신건강 상담을 받으려면 상담사를 찾아가야 하는 게 아니고요. 상담사가 소방관에게 찾아온다. 이게 맞죠? 요. 전문 상담사를 보내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사가 갑니다. 그래서 아니죠.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내비게이션은 목적지까지 길을 안내해주는 기기이다. 기기, 기계죠, 기계. 기계, 머신. 이 머신이라기보다는 디바이스라고 하는 게 더 맞죠? 디바이스. 장치, 기기. 예? 내비게이션이 없이 낯선 곳에 갔다가 길을 못 찾아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편리한지 느꼈을 것이다. 힘들어 본 적이, 힘들어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편리한지 느꼈을 것이다. 잠시만요. 그러나 우리의 뇌는 브레인. 뇌는 스스로 정보를 찾았을 때 그 정보를 오래 기억하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지나치게 디지털 기기에만 의존하다 보면 정보를 찾고 기억하는 능력이 점점 줄어들어 결국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힘들었다. 요거는 뭐냐? 짜잔. 진땀을 흘리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씩 볼게요. 자, 일단 앞뒤를 재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앞뒤를 재다라는 것은 요거예요, 요거. 뭐 하고 있어요? 아하, 계산하다라고 얘기했죠. 계산하다. 계산하다. 그죠? 그 다음에 뭐 계획하다. 그 다음에 검토하다. 체크. 요런 것들이 뭐냐? 이 앞과 뒤 여러 가지 상황을 잘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볼게요. 여러 가지 상황을 잘 생각하다. 이런 의미예요. 알겠죠? 그래서 앞뒤를 재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런데 이 앞뒤를 재서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더 많이 사용하는 경우는 뭐다? 앞뒤를 재지 않고 이거를 더 많이 사용. 무슨 뜻이겠어? 잘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앞뒤를 재지 않고. 자, 예를 들어서 다시 한국에 왔어. 한국에 왜 왔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저는 한국 문화가 좋아서 왔어요. 저는 한국 케이팝, 블랙핑크가 좋아서 한국이 궁금했어요. 그러면 뭐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한국에 와서 어떻게 비자를 받을 것인지, 어떻게, 어디에서 살고, 뭐, 어떻게 공부를 하고,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이런 거 없어요. 계획, 체크 이런 거 없어. 그냥 무조건 왔어.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냐? 저는 블랙핑크가 너무 좋아서 앞뒤를 재지 않고 한국에 왔습니다. 그냥 한국에 오고 싶었어요. 블랙핑크의 나라. 이런 사람들. 앞뒤를 재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땀을 흘리다. 요 느낌이에요. 진짜 어떤 느낌이에요? 힘들다. 힘들다. 힘들어서 땀이 난다. 땀이 난다.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럴 때 땀이 나는 거 있죠? 그걸 진땀이라고 얘기합니다. 진땀.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했어. 운동. 운동을 하면은 어떤 땀이 흘러요? 어떤 땀이 흐르냐면 이렇게 슉, 슉.
이 땀이 이렇게 흐르죠. 아, 기분이 좋은 땀이야. 그죠? 운동할 때. 운동. 운동할 때는 기분이 좋은 땀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발표를 해. 발표를 하는데 실수를 했어. 그러면 어떤 땀이 흘러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면서 땀이 흐르죠. 이때 흐르는 땀, 요거요. 어떡하지? 할 때 흐르는 땀을 진땀이라고. 뭔가 이렇게 스티키한 땀이죠. 스티키. 스티키한 땀. 스티키 땀. 끈끈한 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생하다 이런 뜻이에요. 고생하다, 당황하다. 발목을 잡다. 아까 설명했죠? 방해하다. 자꾸 나오죠? 귀를 기울이다. 경청하다. 똑같은 말인데, listen, listen 어떻게 써? listen carefully. 요게 경청하다죠. 귀를 기울이다. 근데 이 기울이다가 뭐냐면은, 어, 어떤 거지? 요렇게 되어 있는 거를, 요렇게 하는 거요. 요렇게 하는 거. 요걸 기울이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문제 안 돼요. 네. 자, 귀를 이렇게 기울이다. 여기 있다가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귀를 기울이다. 경청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윗글에 중심 생각을 찾고 있습니다. 중심 생각. 뭐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중심 생각은 이따가 또 15강에서 보겠지만 마지막 시간에 중심 생각은 어디에 있냐면 그러나 뒤에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있다. 자, 우리의 뇌는 스스로 정보를 찾았을 때 그 정보를 오래 기억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지나치게 디지털 기기에만 의존하다 보면 정보를 찾고 기억하는 능력이 점점 줄어들어 결국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자, 앞에 보면 뭐야? 내비게이션이 아주 편리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뒤에는 뭐다? 뒤에는 의존하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정보를 찾고 기억해라. 이런 의미죠. 네. 너무 의존하지 말고, 우리 브레인을, 우리 이 뇌를 계속 사용해야 됩니다. 뇌를 사용해야 된다. 뇌를 사용하지 않으면 뇌를 못 쓰게 된다. 이런 의미죠. 스스로 정보를 찾고 기억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요게 중심 생각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문자 교육은 빠를수록 좋다고 믿는 부모들이 있다. 이들은 자신의 아이가 또래보다 이 또래라는 게 같은 나이 또는 비슷한 나이 이거를 또래예요. 또래보다 글자를 더 빨리 깨치기를 바라며 문자 교육에 뭐한다? 열심이다. 이런 뜻이요. 그런데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아직 다양한 능력들이 완전히 발달하지 못해 온몸의 감각을 동원하여 어, 가지고 와서 사용하다 이런 뜻이에요. 동원하여 정보를 얻다. 이 시기에 글자를 읽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감각을 사용할 기회가 줄어 능력이 고르게 발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읽겠습니다. 열심히라는 뜻이 들어가면 돼요. 열심히 열을 올린다. 예,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손을 떼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손을 떼다라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quit, 그만두다라는 뜻이죠. 그만두다. 어떤 일을 그만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선생님 그만두다라고 얘기하면 이거 퇴사예요? 이건 아니에요. 퇴사 이런 거 아니에요. 그만두다인데 어떤 걸 그만두다? 보통 이게 프로젝트 같은 거 있죠. 프로젝트. 어떤 일, 태스크.
업무요, 업무. 업무. 어떤 업무라든가 어떤 프로젝트 같은 것을 그만둘 때, 나는 그 일에서 손을 떼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보면, 임준 씨, 그 일에서 이제 손 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프로젝트에 관련해서는 그만하세요. 이제 일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손을 떼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에서는 제가 손을 뗐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그 업무에서는 제가 손을 뗐습니다. 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퇴사는 아니에요. 자, 이를 갈다, 이런 뜻입니다. 이를 갈아 마시다. 이런 말은 없고요. 이를 갈다. 뭐예요? 엄청 화가 났을 때. 이 표정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표정이 이를 갈다. 라고 표현합니다. 몹시 화가 나다. 예. 담을 쌓다는요. 담을 쌓다는 무슨 뜻이에요? 이 두 사람은 친해요? 안 친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은 수학이랑 친해요? 안 친해요? 안 친하다. 그래서 여기 보면 수학이랑 담을 쌓고 지냈어요. 임준 선생님, 고등학교 때 수학 잘했어요? 저는 수학이랑 담을 쌓고 지냈습니다. 무슨 뜻이야? 그러면 저는 수학이랑 안 친했어요.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안 했어요.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저 수학 잘해요. 네. 수학이랑 담을 쌓고 지냈다. 그러면 수학을 공부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요건 뭐야? 요거는 이 두 사람이 담을 쌓고 지낸 거죠. 그래서 안 친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안 친하다. 그냥 사이가 멀다. 이러는 담을 쌓고 지낸다. 열을 올리다, 열정, 열심 이런 뜻이에요. 열심히 하다. 또는 열정적으로 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여기 중심 생각은 뭡니까? 중심 생각은 그런데 다음에 있겠죠. 그런데 다음에. 요거는 뭐냐? 문자 교육을 빨리 하면 좋냐? 아니다. 문자 교육 때문에 다른 능력이 발달하지 못한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문자 교육이 그다음에 아이 발달에 방해한다. 방해할 수 있다. 이런 의미죠. 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이름 문자 교육이 아이의 발달을 방해할 수 있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어? 어떤 사람들은 연예인을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청소년들을 부정적으로 본다. 학교 생활은 소홀하면서. 소홀하다, 요거요. 예전에, 우리 뒷전이라는 말을 했어요. 뒷전. 치중과 뒷전. 치중과 뒷전. 뒷전. 이것만 집중하고. 요거는 뭐야?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신경 안 쓴다.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소홀히 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학교 생활은 소홀히 하면서 무조건 연예인만 쫓아다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기는 무슨 뜻이야? 생각 없이. 무조건.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여기에서 이 생각 없이 라는 거 뭐예요? 어, 앞뒤를 가리지 않고. 이게 답이 됩니다. 네. 이거를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이 앞뒤를 재다라는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꼼꼼히 생각하다. 아까 자세히 얘기했죠? 꼼꼼히 생각하다. 생각하다. 그런데 요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요거보다는 이게 더 많다고 그러죠. 앞뒤를 재지 않고. 요거 무조건. 생각 없이. 생각 없이. 선생님, 이거 비슷한 거 나왔는데요? 뭐요? 앞뒤를 가리지 않고. 아, 맞아요.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요. 앞뒤를 가리지 않다. 이게요. 앞뒤를 재지 않다. 이거랑 비슷한 말입니다. 같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거 뭐예요? 생각 없이, 계획 없이, 검토 없이, 무조건이랑 되게 비슷한 말이에요. 되게 비슷한 말이에요. 같이 쓰이기도 하죠. 앞뒤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계획 없이 무조건, 검토하지 않고 무조건. 이런 뜻입니다. 발을 빼다. 선생님, 이거 비슷한 느낌인데요? 그거랑. 손을 떼다랑 비슷한 느낌인데요? 맞아요. 퀴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에서 나는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저는 손을 떼겠습니다. 저는 발을 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죠. 난 빠지겠소. 네, 난 안 하겠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비슷한 느낌입니다. 자, 발걸음을 맞추다부터 봅시다. 맞추다라는 의미는요, 똑같이 하다. 똑같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발걸음을 맞추다라고 얘기하면은 속도를 맞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속도를 맞추다. 속도를. 왜 이런 그림을 가지고 왔냐면 할머니 할아버지죠.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금 과학기술이 막 발전하고 있어. 그러면은 이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직까지 뭐 하는 사람들이야? 어, 종이 신문을 보고요. 종이 신문을 보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리고 뭐 하는 사람들이야? 전화기. 전화기도 옛날 전화기. 옛날 전화기만 쓰는 사람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요즘 어때요? 요즘은 60대, 70대, 80대 할아버지 할머니가요. 스마트폰, 특히 유튜브를 더 많이 본대요. 진짜로. 그리고 이분들이 유튜브를 만들어서 같은 그 또래, 비슷한 나이 사람들한테 보여줘요. 이렇게. 그러면 어때요? 과학기술과 똑같은 속도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대단한 시니어들이죠. 네. 이런 분들을 뭐라고 하냐면, 시대와 발걸음을 맞추는 훌륭한 분들인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발걸음을 맞추다라고 얘기하면 속도를 똑같이 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윗글의 중심 생각은 무엇입니까? 여기 뒤에 얘기죠. 하지만 뒤에.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연예인만 좋아하는 청소년들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뒤에 뭐가 나오겠어요?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그 사람들을 이해해 주세요. 이런 얘기가 나와 있겠죠. 청소년들이 연예인을 좋아하는 것을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취향이 비슷한 친구들을 사귈 수도 있고, 또 공부나 입시로 인한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들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네, 얘기했습니다. 연예인을 좋아하는 청소년에 대해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요거까지 나왔고요. 뒤에는 그림을 참고로 해서 공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풀어봅시다. 짜잔. 이거 굉장히 간단해요.
마땅하지 않나? 시작되기 아침 전에 7시부터 1교시가 시작됩니다. 도서관 앞에서 간식을 난 뒤 드릴 예정입니다. 1교시가 시작. 교시- 시작되기 전에 아, 좋아요. 간식을 어, 저기, 시작되기 전에 여기 부터가 나왔으니까, 까지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아침 7시부터 1교시가 시작되기 전까지. 아, 정확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왜냐면 여기 보면 1교시가 시작된 후에는 간식을 받을 수 없다. 여기서 이제 힌트가 들어갈 수 있죠. 그 전에 요거.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 좋아요. 아주 좋아요.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주 정확했습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받아가세요.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죠. 아, 정확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시작될 때까지, 시작되기 전까지. 까지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된다. 부터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받으세요.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고요. 받아가세요. 이거 안 돼요.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알겠죠? 이건 왜 안 되는지 알겠죠? 정말 무슨 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 여기 요 있잖아요. 아니 이건 안녕하세요잖아. 이건 어쩔 수 없잖아. 네. 이것도 사실 바꿔줘야 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걸 바꿔야 되겠다. 안녕하십니까? 유학생의 회장 마이클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줘야 되죠. 자, 다음 거. 안 좋지 좋다. 않다. 좋지 않다. 안 좋다. 안 안 좋다. 좋다. 좋지 않다. 좋지 않다, 안 좋다. 좋지 않다, 안 좋다. 좋습니다. 자, 요거를 조금만 더 볼게요. 아, 맞아요. 이거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할 때 카페 있잖아요. 카페. 카페. 여러분 카페 좋아하나요? 자, 저는 카페는 공부하기 좋다. 카페는 공부하기 좋아요. 맞죠? 맞아요. 네. 그렇네. 이런 말. 공부하기 좋은 장소이다. 이것도 괜찮죠? 네. 보시다. 이것도 괜찮죠? 그렇다면, 그렇다면 여기에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보관하기에 좋은 장소가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좋은, 따라서 네, 네. 좋은 곳이 아니다. 네, 이렇게 써도 되겠죠? 화장실은 칫솔을 보관하기에 좋은 곳이 아니다. 좋은 장소가 아니다. 왜? 습도가 높아서 세균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안에, 따라서 집안 지수를 보관하려면 보관하려면 화장실처럼 좋아요. 네, 습도가 높은 감사하죠. 곳보다 건조하게 보관하려면, 하는 곳이 보관하는 것이 좋다. 네, 보관할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보관하고 싶으면 좀 이상하죠. 보관하고 싶으면 이건 조금 안 좋고요.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봅시다. 안 좋다!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잘했어요. 좋은 곳이 아니다. 좋은 환경, 좋은 장소가 아니다.
예. 요거. 적합한 곳이 아니다. 왜냐면 세균이 많기 때문에. 적합한 곳, 적당한 곳이 아니다. 아, 좋습니다. 그다음에 보관할 때는 보관하고 싶으면 이건 좀 별로고요. 보관하면 그다면 보관할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13강 방금 끝났고요. 그다음 2시간 남았어요. 14강과 15강. 12시에 수업이 끝나니까 이때 다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몇 시에? 10시에. 10시에 14강 수업을 11시에 15강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10시에 만나요. 안녕.